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절대분식 파트를 문제 풀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성립함을 보여라 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거의 주로 이루는 것은 산술기하 평균하고 코시-슈바르츠가 될 거야. 사실 뭐 코시-슈바르츠보다는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기는 일단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절대분식 풀이하는 것처럼 증명해 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되는가가 아니고 그럼 언제 이것들을 써먹을 건가가 제일 중요해. 오케이? 다시야. 내가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서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코시-슈바르츠를 써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조건을 보고 판단하라는 거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왜 그게 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 근데 그거는 증명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지. 오케이?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은 뭐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저 파트 배웠어. 항등식 배웠어. 미지수가 누구냐에 따라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친구. 얘는 미지수가 누구냐에 따라 상관없이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는 친구야. 오케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한 두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거야. 근데 뭐 이 파트는 뻔해요.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대소관계 증명할 때 A가 B보다 크다를 보여줘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 있어? 그렇지.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다면 네가 맞는 거야. 그런데 0보다 작다면 반대로 B가 더 큰 녀석이지. 이런 식으로 증명했죠. 빼기를 통해서. 혹은 A분의 B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A가 양수라는 조건 내에서 B가 A보다 크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뭐 혹은 둘이 1이야. A가 0이 아니겠죠? 그러면 A랑 B랑 뭐다? 같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언제냐면 지금 우리는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네. 이 성질을 통해서 푸는 증명 과정들이 꽤나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요, 잘 안 보여. 뭐 루트 보이거나 아니면 뭐 절대값이 보이면 뭐 제곱을 해보는 거야. 제곱을 해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정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두 가지만 한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네가 과연 성립하는지 좀 보여줘.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루트가 써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친구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까지 콜? 됐습니다. 자, 그럼 볼게. 여기서 루트가 보이네? 뭐 해야 돼? 양변. 제곱을 해야죠. 양변 제곱을 했더니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부동 안 바뀌죠? 안 바뀌어서 AB 유리 된다. 그럼 누군가 이 상태에서 넘겨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니들이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이네.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가 되는 거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명확하지? 아까 써놨죠, 그죠? 따라서 너는 항상 성립한다 이거야. 그럼 언제?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하는데 뭐 언제야? A랑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해요. 이런 거라고. 오케이? 자, 근데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그럼 항상 양변 제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나요?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냐 했냐면 내가 이미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했지. 그러면 두 친구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란 말이야. 그럼 얘도 양수고 너도 양수지. 물론 0일 수도 있지만 오케이? 양수고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똑같은 상황이잖아. 양수. 그러면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아.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치면 이건 제곱했을 땐 부등호방향 바뀌지. 제곱했을 때 부등호방향 바뀌기 때문에 두 녀석의 부호가 다를 때는 조심해야겠지만 같은 상황이니까 양수로 같은 상황이니까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언제?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보죠.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쓴 김에 갑시다. 그러면 사실 얘가 뭐냐면요. 산술기하 평균이야. 자, 산술기하 평균이고 산술기하 평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양수고 네가 양수인, 즉 양수 조건에서만 쓰는 거고 그때 두 녀석의 합이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만족한다. 자,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같을 때 성립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쓰는 거냐면요. 이런 거죠. 여기서 뭐 성립하는 건 이미 썼으니까 언제 써먹어가 제일 중요하죠. 자, 언제 쓰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양수인 두 녀석의 합이 나왔을 때 합의 최소를 묻거나 양수인 두 녀석의 곱의 최대를 물을 때 산술기하를 씁니다. 혹은 양수인 두 녀석의 곱이 일정할 때 쓰는 거라. 뭐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떤 상황이냐면 역수의 합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케이? 자, 이때 내가 문제 하나 좀 보겠습니다. 어떤 거 볼 거냐면 자, 1번에 보시면 이제 x가 1보다 큰 상황에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자, 이거는 뭐 역수도 아니고 어떻게 풀어 고민해 본다고. 이때 우리가 하는 것보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붙여주는 거지. 그러면 너랑 너가 역수 관계지. 그리고 곱이 늘 일정하잖아. 1로. 근데 없던 게 생겼으니까 내가 플러스 1까지는 해서 등식을 만족하게 놓은 다음에 얘는 고정된 상태에서 니들의 뭘 구하면 돼?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2루트 니네 둘을 안쪽에서 곱해주고 거기에 고정값 플러스 1 쓰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워진 다음에 2 더하기 1이니까 3이라고. 잠깐만, 누가 그러네? 선생님, 아니 양수 조건에만 쓰는 건데 어떻게 바로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x가 1보다 크다라면서. 여기 무슨 얘긴데? x-1이 1보다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양수 조건 가능하지. 오케이? 다음에 어제 비슷한 문제 이런 거 했었다, 그죠?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경우. 자,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물론 눈에 보이면 바로 해도 돼. 그런데 뭐 모든 문제가 눈에 바로 보이진 않을 거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나왔습니다,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돼?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듯이 x 물러주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위에서 아래끝 빼면은 나머지가 1 되네? 그래서 네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바꿔놓고 문제 풀면 돼. 그럼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지. 다시 얘기해서 분모와 분자의 그 차수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값을 구하는 거야. 만약에 거꾸로 물어볼 수 있잖아.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양수인 너를 분모 분자에 모두 나누어도 상관은 없지. 그러면 여기 분자가 1되고 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때는
우리의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모의 값이 변하는데 내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너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분수가 최대가 되려면 우리의 분모는 작아야 돼. 가장 작아야 돼. 그래서 분모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일 것이다. 방법은 똑같은 거고. 됐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산술기하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1번 양수인 A 상태에서 A 플러스 B하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에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A 플러스 4B라고 합시다. 4B가 나왔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의 최소가 있다라고 쳐보자고. 자, 어떤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양수 조건이니까 니들이 최소가 될 때와 니들이 최소가 될 때, 그러면 최소와 최소를 곱하면 가장 작은 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의 결과는 4예요. 다음, 얘도 최소가 될 때, 그 두 개를 곱해서 정답을 내면 되지 않을까요? 요거 2, 4고, 너도 4니까 16.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엄청난 오류가 발생한 거지. 결과적으로는 1번은 맞아. 근데 2번은 틀렸어. 아니, 왜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첫 번째 거는 맞고 두 번째는 틀리냐 이거지. 오케이? 다시. 우리가 산술기의 평균을 쓸 때 양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고, 등호가 성립할 때 그때 네가 최소일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네가 등호가 성립하려면요, 앞에 녀석과 뒤에 녀석이 똑같아야 돼. 얘도 산술기의 평균을 쓸 때 앞에 녀석과 뒤에 녀석이 똑같으려면 A와 B가 같을 때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두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A, B를 집어넣었을 때 요 값들이 나오므로 니네들의 곱을 써도 괜찮다 이거야. 자, 그런데 반면에 네가 요 최소값이 나오려면 A하고 4B가 동일할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얘는 A분의 1과 B분의 4가 같을 때, 즉 4A가 B일 때 등호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그 성립하는 A, B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요 최소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왜?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두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이 만족하다 보니까 요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진 것 뿐이고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곱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 산술기하는 언제 쓰는 거라고 했어? 양수인 두 녀석의 합의 최소나 최대를 묻는 건데, 이때 니들의 곱이 일정할 때라고 했어. 이건 곱이 일정한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뭐 하라? 전개하라. 요놈 전개했을 때 1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의 최소를 구하는 거지. 이때 2는 고정된 상태에서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소일 거 아니겠어. 그런데 니들의 곱이 역수관계니까 일정하죠? 1로? 그럼 너희들의 산술기하 평균을 쓰겠다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2 플러스 2루트 1 나오죠? 최소값 4. 언제 등호 성립합니까? A분의 B와 B분의 A가 같을 때. 그럼 A제곱은 B제곱이다. 이러면 안 돼 또. 선생님, 얘 혹은 이거겠네요? 아니지. 두 친구 모두 양수기 때문에 둘의 부호가 다를 수면 안 돼. 얘는 안 돼. 이것만 가능한 거야. 양수 조건이니까.
오케이? 자, 앞으로 저런 게 나왔을 때 뭐하라? 전개하라. 그래서 요 문제 파생해서 푸는 문제가 있어. 개념 공부하실 때 요 두 가지 유형 문제 꼭 기억하시고 이거 유형 자체를 외워버려. 오케이? 다음에 요거 이제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있네. 자, 뭐가 있냐면 예제 문제. 양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3일 때 A분의 1분의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때 네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게 작동되고 있어야 돼요. 자, 단독으로 몰라요. 둘의 곱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친구를 좀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얘는 곱했을 때 1 더하기 4에다가 A분의 B 플러스 B분의 4A가 되고 이때 니들의 곱이 4로 일정하지. 이때는 뭘 쓸 수 있어? 산술기하 쓸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진짜 원했던 거는 널 곱했던 게 아니고 너 단독이잖아. 다행스럽게 A 플러스 B가 3으로 고정돼 있지? 그럼 내가 없던 걸 썼으니까 역시 3으로 나눠줘서 결국은 1을 곱한 거와 마찬가지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지. 수학은 무슨 싸움? 모양 싸움이니까. 이때 니들이 고정된 5는 그대로 쓰시고 2루트 요 안쪽에서 니들의 곱 4를 써서 9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요렇게. 오케이? 1차 나왔고 요령 형식 나와 있으면 곱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코시 가볼까? 코시 슈바르츠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증명부터 할게요. 절대부등식 증명하는 것처럼. 자, 일단은 코시 같은 경우는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인데 자, 일단은 그 아까 산술기하랑 다르게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에서만 가능하지만 여기 써있는 4개가 모두 이건 실수일 때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이때는 전개하는 거야.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누구? B제곱 X제곱. 우변의 경우는 우변의 경우는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의 2배의 A, B, X, Y를 쓰겠다 이거. 자, 이때 A제곱 X제곱 동일하게 있으니까 지울 것이고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동일하니까 역시 지울 것이고 남은 녀석을 한번 이항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항을 했을 때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에 마이너스 2AB X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자, 이때 얘네들은요 BX-AY 전체의 제곱, 즉 완전 제곱꼴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실수 곱하기 실수는 실수, 실수 빼기 실수도 실수, 결국은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성립한다 이거지. 그럼 언제 등호가 성립할 것이냐? BX하고 AY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비례식을 활용해 본다면 A 대 B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B하고 곱해져 있는 X를 먼저 쓰시고 A와 곱해 있는 친구를 나중에 쓰시면 A 대 B와 X 대 Y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오케이? 혹은 이렇게 가능해. 이 상태에서 양변에 A, B분의 1을 해주시면 A분의 X는 B분의 Y다. 무엇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A분의 X는 B분의 Y와 동일하다. 뭐 어떤 친구는 A 대 B는 X 대 Y다. 뭐 어떻게 외워도 상관은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놈은 또 언제 써먹어?
이거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당연히 실수 조건이 나와 있을 때에는 산술기하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얘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고, 다음에 문제에서 제곱의 합이 표현되어 있다. 오케이? 제곱의 합이 표현되어 있는데 제곱의 합의 최소를 묻거나 1차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보통 코시쇼바르츠를 씁니다. 오케이? 사실 문제 보시면요, 명확하게 이건 산술기하 쓸 수 있고 명확하게 코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문제 안에서 제곱의 친구가 나올 거야. 제곱의 합 친구가 나오고 1차식 관계된 문제가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거는 코시쇼바르츠를 쓰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한 문제 딱 하나 문제 풀어보고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뭐 해볼까요? 이거 합시다. 자, 어떤 거 할 거냐면요. 그냥 쉬운 거 할게. XY가 실수이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일 때 3X 플러스 Y의 뭐 범위를 구하라, 뭐 이런 얘기네요. 뭐 1차식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는 아니지만 1차식의 범위를 구하면 그 안에서 최대가 나올 수도 있고 최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일컬어서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일단은 XY가 실수인 상태에서 제곱의 합이 표현되어 있다. 오케이? 그런데 1차식의 범위 같은 걸 물어본다? 이거는 코시로는, 산술로는 안 되는 거지. 그때 코시쇼바르츠를 쓸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요. 순서를, 자, 1차식을 먼저 써. 그런 다음에 제곱에 써있죠? 그걸 써. 자, 그러면 X가 있네.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했군. Y가 있네. 그럼 Y 앞에 있는 너 1을 제곱했군. 이렇게 보는 거라고. 오케이? 됐습니다. 좋아. 자, 이런 상태에서 9 더하기 1이니까 10. 너 제곱의 합이 2. 네가 너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이거 반대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X 플러스 Y는 20이니까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은 2루트 5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루트 5다. 이렇게 쓰는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하나만 주의할 겸,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다고. 만약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포인트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건 뭘 제곱한 거야? 3x를 제곱한 거지. 그러면 9x 제곱 플러스 y 제곱을 쓰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3x 자체를 곱한 상태에서 너 앞에 누구와 곱해져 있는데 1이죠? 1 쓰는 거야. 너도 1 쓰는 거. 지금 차이점 명확히 보셔야 돼. 아까 x제곱이 나왔던 때와 9x제곱이 나왔을 때 앞에 제곱되는 친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명제 두 파트 나갔습니다. 앞에 이제 그 절대분식 전에 그 충분 조건, 그 조건 따지는 거까지가 1, 지금 절대분식 2, 이 두 가지를 모두 공부하셔가지고 그 시험 대비 교재하기 전에 반드시 좀 봐주세요.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